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2026년 첫 법사위 회의에서도 국힘의 개콘과 자폭은 계속되는데 나경원은 난데없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게 안 되면 간사라도 달라 하지요. 저는 이 의회 정상화를 해서 의회 내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정말 이 입법 독재에 의해서 온통 나라가 파탄나게 생겼다. 그래서 이 법사위원장 다시 돌려주시고요. 법사위원장 돌려주시는 것에 앞서서 이 정상적으로 간사 선임해 주십시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만약 이 대통령 권력과 반대당에서 의회 권력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이 계엄 해제를 그토록 신속하고 경이롭게 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독재와 내란의 늪으로 빠질 뻔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법사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과 반대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윤석열 내란 세력의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 반란죄 등 각종 심각한 국기를 흔드는 국사범의 범죄 행태가 낱낱이 밝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진짜 간사 김영민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네, 일단 법사위원장 얘기가 느닷없이 나와서 좀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에게 이렇게 배분된 것은 상임위 의석수 기준이었습니다. 의석수대로 꼭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나누지도 않았고요.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요. 여전히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번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하겠지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고 그리고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책임 정치하는 게 맞다. 의회주의에 오히려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 최혁진 의원이 나서 아예 나경원이 법사위 회의에서 쫓아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정당에게 어떻게 법사위원장 같은 지금 내란을 척결해야 되는 국면에 중차대한 역할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법사위원회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파행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지만 저는 그 원인을 수차례 이 자리에 계신 나경원 의원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굉장히 중차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우리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통일교 방문했냐라고 하는 물음에 통일교 시설 구경은 갔지만 그곳이 천정궁인지는 몰랐다. 한학자 총재와 차 한잔 마신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이 온전하게 심의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의혹이 있는 분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 주시는 게. 이어 나경원은 내란곰탕이라며 내란을 그만 우려먹으라는 망언을 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란 이 곰탕 끓이면서 내란이란 말 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내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 종합특검 또 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내란 우려먹을 겁니까? 이어 자신이 천정궁 방문의 비판을 받자 난데없이 이재명 대통령은 갔는지 안 갔는지 밝혀야 한다는 황당 발언을 하고 이에 추미애 위원장의 웃음소리가 납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 자꾸 저보고 뭐라 그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그럼 천정궁 갔는지 안 갔는지 대답 좀 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대답하십시오. 중요한 건 돈 받았나 안 받았나입니다. 곽규택은 정보를 유출한 쿠팡의 전 중국인 직원에 대해 질의하며 법무부 장관을 질타하는데 지금 쿠팡 사태, 그 쿠팡에서 전직 직원이 개인정보 3,700만 명 거를 빼가지고 중국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특정이 됐어요. 체포영장 발부받았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범죄인도 요청을 하려면 체포영장부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어요. 그 뻔한 피해자 중국으로 가 있다고 하고 쿠팡에서는 그거 증거물이라면서 무슨 쇼하듯이 가지고 오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요, 이거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중국 정부에 범죄인도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추가 답변을 합니다. 쿠팡 피의자인 중국인에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8일에 동부지검에서 체포영장 발부해갖고 인터폴 적색 수배로 이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6일에 중국인 형사사법 공조 요청은 일단 해놨고 또 사경과 사경에서 지금 피의자 추적을 하면서 사실관계 지금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규택이 신천지를 왜 수사하냐는 취지로 발언하는데 근데 갑자기 민주당에서는 또 신천지 물타기를 했어요. 신천지와 관련돼서 뭘 수사할 건데 물어보면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냥 신천지라는 거예요.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에 박은정 의원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신천지 뭐 수사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화면 올려주세요. 신천지 관련해서는 지금 저분 국민의힘 소속 아니세요? 홍준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증언까지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물증까지 확인이 됐어요. 윤석열과 경선에서 경쟁했던 지난 2022년 8월 이만희 직접 만나서 신도 10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줬다.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대선 후보 경선 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있어 왔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내부 간부 또한 이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 어떤 그 신도들이 당원에 가입했는가, 이것이 최근에 언론 보도로도 나왔거든요. 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좀 올려주세요. 저희 의원실이 엑셀 파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신천지 오늘자 폭로라면서 익명의 제보자가 총선 마띠아 당원 가입 명단이라는 엑셀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 파일에는 대전 서구 을에 주소지를 둔 신규 당원 가입, 신도 6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실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단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침투해서 정치 농단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민의힘 궁금하지 않으세요?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신천지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찬성하고요. 국민의힘도 찬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통일교 특검 하자고 먼저 하셨잖아요. 근데 먼저 하셔놓고는 이제는 신천지 들어가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어떤 입장이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발언 족족 모든 것이 박살나는 국힘 법사위는 2026년에도 온갖 개콘을 펼쳐보일 듯한데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 끝나고도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국힘은 해산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